안녕하세요 유게스반 친구들 이레쌤입니다. 오늘은 1차 방정식의 풀이 공부할 차례거든요. 그래서 수학의 바이블 1-1 교재 106페이지를 펴주세요. 우리가 1차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어떤 것인지는 지난 시간에 다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1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배울 차례입니다. 1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 거냐면 그냥 바로바로 1차 방정식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괄호가 쳐져 있다던가 소수가 나온다거나 분수가 나온다던가 우리가 무언가 좀 더 처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식들이 나와요. 그럴 때는 일단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괄호를 먼저 풀어줄 건데 괄호를 풀어주기 전에는 그 괄호 앞에 어떠한 숫자가 곱해져 있거나 혹은 그 숫자가 곱해져 있을 때 음수인지 양수인지까지도 잘 확인해 준 다음에 각각의 항에 한 번씩 다 분배를 해주면서 괄호를 풀어줘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은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에는 좌변으로 전부 다 X항을 이항해주고 상수항은 전부 다 우항으로 이항을 해줘서 AX는 B꼴이 되게끔 여기 어디 나와있죠? AX는 B꼴이 되게끔 식을 정리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X를 X의 개수 A로 나눠줘가지고 A분의 B 이런 모양으로 X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A는 0이 아니다 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A가 만약에 0이 돼버리면 X랑 A랑 곱하면 무조건 0이 되는 거죠. A가 0일 때. 그럼 얘는 1차 방정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A가 0이 아니어야만 얘가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AX는 B에서 A는 0이 아니다 라는 전제 조건이 여기 깔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맨날 말만 하면은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3x 플러스 1은 x-5에서 이걸 어떻게 풀 거냐면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x항은 전부 다 좌변으로 그 다음에 상수항은 전부 다 우변으로 이항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x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x가 되고 플러스 1을 우변으로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3x-x는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1은 마이너스 6. 이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x 값이니까 양변을 x의 개수 2로 한 번씩 다 나누어 줄 것이다. 따라서 2로 나누어주면 x는 약분에서 부호조심 마이너스 3이다. 또요. 다음은 1차 방정식 7-x는 2x-4를 푸는 과정입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보니까 여기 괄호가 있죠. 우리 괄호를 풀어주기 전에는 괄호 앞에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는지를 잘 확인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숫자를 확인하고 났으면 괄호를 풀어주기 전에 얘를 사이좋게 한 번씩 다 분배해주는 거야. 그럼 7-x 좌변을 건드릴 게 없죠? 그 다음에 한 번씩 분배해주면 2x 그다음에 한 번 더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좌변으로는 x항을 전부 다 이항해주고 우변으로 상수항을 전부 다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x, 2x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2x가 될 것이고 우변에 원래 마이너스 8이 있었죠? 그 다음에 플러스 7을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7이 되었다. 좌변 정리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5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x 값이기 때문에 x의 개수로 한번 나누어줘야 합니다. 양변을 똑같이요. 등식이라는 거는 양쪽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만 등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얘만 띵 나누고 x는 마이너스 15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양변에 같은 수를 나누어줘야 한다는 점을 잘 기억하세요. 그럼 마이너스 3으로 약분해주면 좌변은 약분돼서 x는 우변은 플러스 3분의 15가 된다. 3번 다음 1차 방정식을 푸시오. 자, 2x 플러스 3은 9다. 이때 2x는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해주면 9-3이니까 2x는 6. 따라서 x는 얼마? x는 3. 얘도 좌변으로 상수항을 전부 다 이항해줄게요. 그 다음에 좌변으로 x항, 그 다음에 우변으로 상수항을 이항해주면 2x-x,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5, 4다. 따라서 x는 4.
괄호 앞에 지금 무엇이 곱해져 있는지 잘 확인해 보세요.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걸 이제 한 번씩 분배. 그럼 마이너스 x 분배하면 마이너스 2는 5. 좌변 x는 우변 상수항 이항해주면 플러스 2가 되니까 5 플러스 2는 7이다. 따라서 x는 7이다. 그 다음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은 3x다. 그러면은 좌변으로 x항을 이항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x는 플러스 7 이항하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x는 마이너스 7. 따라서 x는 얼마? x는 1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좌변으로 전부 다 x항을 이항해줄게요. 그럼 플러스 3x는 마이너스 13에다 플러스 9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9. 11x는 마이너스 22. x값의 개수 11로 양변이 똑같이 이렇게 약분해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약분해주면 이거 부호 조심. 마이너스 2다. 다음 6번. 괄호를 풀어주기 전에 그 앞에 있는 숫자를 잘 확인해주고 4가 곱해져 있구나. 분배. 4x-12는 5가 곱해져 있구나. 분배. 5x 마이너스 7. 좌변으로 x항 넘겨주시고 우변으로 상수항 넘겨주면 좌변 마이너스 x는 우변 플러스 2. 지금 x 앞에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x값이기 때문에 x의 개수로 똑같이 이렇게 약분해줘야 돼. 따라서 x는 얼마냐? 1 약분 x는 마이너스 1분의 2 따라서 마이너스 2다. 유형 3번 해봅시다. 요것을 풀면 한번 풀어볼까요? 좌변으로 x항을 전부 다 넘겨주는 거예요. 3x-x는 그 다음에 우변으로 상수항 넘겨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5. 좌변 정리해주면 2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15 플러스 12. 우리가 알고 싶은 건 x값이기 때문에 x의 개수로 양변을 같이 약분해준다. 약분 x는 약분 6이다. x는 6. 대표유형 4번. 이것을 풀면 그럼 일단 괄호부터 풀어줘야겠네요. 괄호 앞에 뭐가 있냐면 괄호 앞에 마이너스 3이 곱해져 있어요. 한 번씩 분배.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12. 플러스 2는 7x 마이너스 6. x항 좌변으로 넘어옵시다.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7x는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 12 플러스 2 하면 플러스 14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4. 그럼 좌변 정리하면 마이너스 10x는 마이너스 20.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x이기 때문에 x값의 개수, x의 개수, x값이 아니고 x의 개수로 양변을 사이좋게 약분해주면 x는 약분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10분의 20 2다. x는 2다. 그 다음에 1차 방정식에서 소수나 분수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소수나 분수는 일단 정수보다 계산하기가 조금 까다롭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소수 같은 경우는 양변에 똑같이 10, 100, 1000을 곱해줘가지고 그런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줘서 소수를 일단 정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분수 같은 경우는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면은 분모가 약분이 되면서 또 정수가 되겠죠. 이때 중요한 점은 왜 같은 수를 곱해주냐? 방정식이니까요. 등식이니까요. 등식은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0이 아닌 수로 나눴을 때 성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줘야 되고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한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 모든 항에 전부 다 차별 없이 다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런 게 있으면은 얘네들 빼먹어.
2분의 1, 얘 분모 있잖아. 최소 공배수 6으로 약분해줘야겠어. 6으로 약분해줘야겠어. 근데 얘는 분수가 아니라고 빼먹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조심하세요.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준다는 얘기는 모든 항에 차별 없이 곱해준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런 정수처럼 생긴 애들도 분수가 아니라고 얘는 안 곱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항에 똑같은 수를 곱해줘야 된다는 점이 포인트예요. 한번 볼까요? 소수가 나왔네요. 0.4x 마이너스 0.5는 0.1x 마이너스 0.8이다. 그럼 이거를 일단 소수를 전부 다 조금 간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10 곱하면 전부 정수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양변에 10을 곱한다. 양변에 10을 곱하면 0.4x는 4x가 될 거고 0.5는 5, 0.1x는 x, 마이너스 0.8은 마이너스 8. 하고 나면 x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제 이항을 해줄 거예요. 그럼 x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x가 되니까 4x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8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를 이항하면 플러스 5가 된다. 그럼 좌변 정리. 4x 마이너스 x, 3x는 우변 정리. 마이너스 8 플러스 5, 마이너스 3.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x값이기 때문에 x의 개수로 나누어준다. 약분, x는 약분돼서 마이너스 1이다. 2번엔 또 분수가 나왔죠? 분수가 나왔을 때는 우리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곱해주면 되는데 2와 3의 최소 공배수 너무 쉽죠? 6이잖아. 그치? 양변에 얼마를 곱해줄 거냐면 최소 공배수인 6을 곱해줄 거야. 아까 얘기했죠? 양변에 6을 곱해준다는 얘기는 모든 항에 6을 곱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6 곱해주면 약분돼서 3x, 6 곱해주면 약분해서 2는 4고 요 앞에 마이너스 있었던 거 잘 챙겨주고 6 곱해주면 2x 그 다음에 6 빼먹지 말라 그랬죠? 6 곱해주면 플러스 6 된다는 거. 그러면 x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해 줄게요. 3x, 2x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우변에 원래 6이 있었고요. 마이너스 4를 넘겨주면 플러스 4가 된다. 3x-2x는 x고 그 다음에 6 플러스 4니까 답은 x는 10이다. 다음 1차 방정식을 푸시오. 이제 소수가 나왔죠. 그럼 우리 양변에다가 전부 다 얼마씩 곱해줄 거냐면 10씩 곱해주려고 해요. 양변에 10씩 곱해주면 15x 10 곱해주면 30은 10 곱해주면 12x 10 곱해주면 마이너스 3. 좌변으로 x항을 전부 넘겨주면 15x-12x는 마이너스 3 요거 상수항 이항해주면 플러스 30. 좌변 정리 3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30이니까 플러스 27. 따라서 x는 양변을 뭐로 나눠줘야 돼요? x값의 개수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27 9다.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이 분수들이 있으니까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고 싶어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면 4분의 1x-2분의 3은 x 플러스 3이니까 약 전부 4씩 곱해주면 좋겠네요. 여기에도 4를 곱해주고 여기에도 4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한 번씩 다 곱해주자. 그럼 곱해주면 x 이렇게 곱해주면 2, 3은 6. 분배 4x 플러스 12. 그럼 x항은 좌변으로 x-4x는 상수항은 우변으로 12 플러스 6. 좌변 정리 마이너스 3x는 플러스 12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18. 그다음에 우리는 구하려는 게 x는 이니까 이 x값의 개수로 양변을 똑같이 나누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8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6이다. 자, 1차 방정식 이것을 풀어달래요. 이것을 풀면
일단 소수가 있으니까 양변에 똑같이 10씩 한번 곱해볼까요? 이때 모든 항에 10을 곱한다는 뜻은 요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게 하나의 항이잖아. 여기에 10, 여기에 10, 여기에 10씩 곱해준다는 뜻이에요. 전부 10씩 곱해주면 얘는 4. 10 곱해주면 2x, 10 곱해주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얘를 선생님 조금 넓은 쪽으로 이동을 시켜줄게요. 자, 풀어봅시다. 얘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분배를 해줘야겠죠? 그럼 4x-8은 2x-10이 될 거고, 좌변으로 x항 2항 해주고 4x-2x는 우변으로 상수항 2항. 그럼 2x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2.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x거든요. x는 하고 싶으니까 양변을 x의 개수 2로 약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마이너스 1이다. 대표유형 6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되게 실수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일단 이게 분수니까 얼마를 곱해주면 좋겠어요? 4와 3의 최소 공배수인 12를 곱해주면 딱 좋겠죠? 양변에 12씩 곱해줄 거야. 12. 여기도 12. 근데 선생님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 이유는 바로 요거 때문이에요. 요 부호가 굉장히 중요해요. 쟤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4, 1은 4, 4, 3, 12. 그럼 3 곱하기 x-3이구나. 3, 1은 3, 3, 4, 10p. 4 곱하기 2x 플러스 1이구나. 여기도 똑같이 12를 곱해줘야 되니까 는 12. 그 다음에 가운데 아까 얘가 마이너스였으니까 마이너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분배해 줍시다. 분배해주면 3x-9 마이너스 4를 분배해 주는 거죠.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는 12. 그러면 좌변으로는 x항이 남아있어야 되니까 x항끼리 먼저 계산을 해주면 3x-8x니까 마이너스 5x는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13이었죠? 이항해주면은 플러스 13이 되니까 플러스 12 플러스 13 플러스 25. 따라서 x값은 우리가 x값을 구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5씩 양변에 약분해줘야 돼요. 따라서 x값은 마이너스 5다. 그 다음 1차 방정식의 활용으로 넘어가 봅시다. 1차 방정식의 활용은 그냥 딱 첫 번째만 잘하면 돼요. 미지수를 잘 놓으면 돼요. 이 미지수라는 건 뭐냐면 어쩌고저쩌고 문제가 어쩌고저쩌고 나왔어. 뭐뭐뭐 했어. 그때 과자의 수는 학생의 수는 뭐 효림이가 걸어가는 거리는 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뭘 구하려고 하는 건지 내가 지금 뭘 구해야 하는 건지 그것을 일단 미지수 x로 놓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그러고 나서 문장을 읽으면서 적절하게 x에 대한 1차 방정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1차 방정식을 세우고 나면은 분수가 나오든 소수가 나오든 정수가 나오든 아까 했던 것처럼 괄호가 쳐져 있든 분배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곱해주고 정수로 만들어서 ax는 b꼴로 만들고 x는 어쩌고 이렇게 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라고요? 미지수 정하는 거. 미지수만 잘 정해놓으면은 나머지는 그냥 술술술 풀릴 일이에요. 내가 무엇을 x값을 놓을 것인지를 먼저 잘 정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다음은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합이 19일 때 두 수 중 큰 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으시오. 연속하는 두 자연수라는 얘기는 1, 2처럼 딱 숫자가 1만큼 차이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두 자연수 중에 큰 수를 x라고 했으면 1만큼 작은 수니까 x-1이 될 거예요. 작은 수는 x-1이다. 그러고 나면은 두 자연수의 합이 19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x-1을 해준 게 바로 19다. 괄호를 풀어주려고 보니까 얘는 앞에 그냥 플러스 1이잖아. 플러스 1은 분배 하나마나 어차피 같을 테니까 그냥 쭉 풀어주면 돼요. 그럼 얘가 x 플러스 x-1은 19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때 우리가 좌변에는 x항만 남겨놓을 거니까 플러스 x 2x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1을 이항해주면 플러스 1이 되니까 플러스 20 따라서 x는 양변을 2씩 약분해주면 10 그 다음 연속하는 두 자연수 중에서 큰 수가 누구라고 했냐면 큰 수가 x였으니까 10 작은 수는 x-1이었으니까 10 빼기 1 9이다. 또 볼까요? 수정인의 반 학생 34명 중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을 때 남학생 수를 구하려고 한대요. 그럼 우리는 남학생 수를 구하려고 하니까 남학생 수를 x로 놓고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그럼 남학생을 x로 놓고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남학생 수가 x라는 얘기는 여학생은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2명 더 많다 그랬으니까 반대로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2명이 적다라는 뜻이죠. 수정인의 반 학생이 34명이니까 여학생, 남학생 합치면 34명이잖아요. 그죠? 남학생이랑 여학생이랑 합쳤더니 34명이었다. 이게 바로 방정식이죠.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괄호 앞에 플러스 1이니까 그냥 분배해주면 똑같이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다. 그럼 좌변에는 x항, 2x는 우변으로 상수항 넘겨주면 36. 양변을 x의 개수 2로 약분해줄 거니까 x는 18. 그럼 다시 한번 확인. 내가 x값을 뭐라고 했었지? 남학생 수. 맞네요. 18명. 자, 이번에는 연속하는 세 짝수의 합을 84라고 할 때, 잠시만요. 자, 연속하는 세 짝수의 합이 84일 때, 세 짝수 중에 가장 큰 수를 구하시오. 그럼 세 짝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내가 x라고 할 거야. 그럼 아까 그냥 연속하는 자연수랑 연속하는 세 짝수, 세 홀수는 서로 다른 점이 뭐냐면, 연속하는 자연수는 1, 2, 3, 1씩 차이가 나는데, 연속하는 짝수나 홀수는 2, 4, 6 또는 1, 3, 5처럼 수가 2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짝수 중에서 가장 큰 수가 x라는 얘기는 그거보다 하나 작은 짝수는 이만큼 차이가 날 것이고 또 하나 작은 짝수는 이렇게 4만큼 차이가 나겠죠. 이 세 짝수의 합이 84다 하면은 세 짝수의 합이니까 전부 다 일단 더해줘. 세 개의 짝수의 합이 84다. 그럼 괄호를 풀어주려고 보니 그 앞에 전부 다 플러스 1씩 있으니까 x-4, x-2, x는 84. 그럼 xxx 3x는 요 마이너스 6을 넘겨주면 플러스 6이 되니까 84 플러스 6 플러스 90. 따라서 x는 30. 그럼 이제 문제를 확인해 볼까요? 내가 아까 전에 뭘 x라고 놨더라? 가장 큰 수 구하라고 하는 요수를 내가 x라고 놨으니까 답은 30이다. 이거를 이렇게도 풀지만 또 어떻게도 푸냐면 사실은 좀 더 간편하게 어떻게 푸냐면요. 무엇이 되었든 간에 세 자연수, 세 짝수, 세 홀수 이런 말이 나오면 가운데에 있는 숫자를 x라고 놓는 거예요. 가운데에 있는 애를 x라고 놓으면은 이 x를 기준으로 그 다음 짝수는 플러스 2만큼 차이가 나고 그 앞에 짝수는 마이너스 2만큼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거보다 하나 큰 거는 x 플러스 2, 하나 작은 거는 x 마이너스 2, 세 짝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세 짝수의 합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는 84다. 이걸 왜 하냐면 봐봐요. 괄호를 풀어주고서 봤더니
x 계산하면 3x는 보세요. 요거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는 계산하면 없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바로 는 84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x는 얼마다? 28이다. 이렇게 하면 얘가 바로 없어지니까 굉장히 간편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가장 큰 짝수였잖아.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가장 큰 짝수, 즉 x 플러스 2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었을 때는 계산하는 건 편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우리가 구하려던 게 x값이 아니라 x 플러스 2였구나. 따라서 답은 무엇이 된다? 30이 된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풀면은 계산은 훨씬 쉽다. 대신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2번 나이에 대한 1차 방정식의 활용. 자, 올해 어머니의 나이는 39세이고 서연이의 나이는 14세래요. 이때 어머니의 나이가 서연이의 나이의 2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인가? 몇 년 후. 난 이것을 X년 후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X년이 흘렀으면은 어머니도 당연히 X년만큼 나이를 먹고 그 다음에 서연이도 당연히 X년만큼 나이를 먹겠죠. 그래서 어머니의 나이는 39 플러스 X가 될 것이고 서연이의 나이는 14 플러스 X년이 될 것이에요. 근데 이 나이가 어머니의 나이가 서연이 나이의 2배가 됐으면 좋겠대. 서연이 나이의 2배와 같아지는 그 X는 몇 년 후인가? 한번 풀어볼까요? 39 플러스 X는 괄호를 풀어주려면 그 앞에 있는 곱해진 수를 분배를 잘 해줘야 되죠? 28 플러스 2X 좌변으로 X 이항해주고 그럼 X 마이너스 2X는 우변으로 상수항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39 좌변 정리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는 28 마이너스 39 마이너스 11이다. 따라서 x는 우리 양변을 마이너스 1씩 나누어주면요 플러스 11이 된다. 따라서 11년 후에 어머니의 나이가 서연이 나이의 2배가 될 것이다. 자, 대표 유형 3번. 한 개에 200원인 사탕과 한 개에 300원인 초콜릿을 합해서 10개를 사고 그 다음에 2,400원을 지불했을 때 사탕은 몇 개를 샀느냐? 그럼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사탕은 몇 개? X개. 그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사탕이랑 초콜릿을 같이 샀단 말이야. 그럼 초콜릿은 몇 개일까?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초콜릿 Y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10개였다는 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전체가 10개였으니까 사탕을 X개 샀으면 초콜릿은 10-X개만큼 샀겠죠? 그 다음에 돈을 얼마를 썼대요? 2,400원을 썼대요. 그럼 10 세워볼까요? 200원짜리 사탕을 X개 샀고요. 그 다음에 300원짜리 초콜릿을 10-X개를 샀더니 내가 얼마를 냈냐? 2,400원을 냈다. 그럼 이제 괄호 앞에 있는 숫자를 이렇게 잘 분배해주면서 한번 풀어봅시다. 200x 플러스 3,000 마이너스 300x는 2,400. 그럼 x항은 x항끼리 계산해주고요. 200x 마이너스 300x니까 마이너스 100x는 그 다음에 요거 상수항 이항해줘야죠. 2,400 마이너스 3,000이니까 양산 마이너스 600.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x값이에요. 따라서 x는 양변을 똑같이 마이너스 100으로 약분해주면 플러스 6이 되겠죠. 따라서 내가 사탕을 몇 개 샀다? 6개 샀다. 왜냐면 좀 전에 내가 사탕을 x라고 놨기 때문에요. 대표유형 4번. 이번엔 도형에 대한 1차 방정식의 활용이네요.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3cm 더 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26cm일 때 가로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럼 가로의 길이를 x로 놓으면 되겠구나.
그럼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3cm가 더 길다고 했으니까 세로의 길이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면 반대로 가로 길이보다 3cm가 더 짧구나. 이때 직사각형의 둘레. 우리 직사각형의 둘레 어떻게 구하죠? 가로 더하기 세로에다가 곱하기 2 해주는 게 우리 직사각형의 둘레죠. 근데 지금 그 둘레가 얼마라고 했냐면 26이래요. 는 26. 그럼 안에 있는 소가로부터 하나하나 풀어볼까요? 2 x 그 앞에 있는 게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분배하면 어차피 바로 플러스 x-3으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 괄호 열고 2x-3는 26 했으면 괄호 앞에 곱해져 있는 2를 잘 분배해주면서 4x-6은 26이다. 그럼 4x는 마이너스 6 상수항 이야기해주면 플러스 6이니까 암산 32. 따라서 x는 무엇이다? 양변을 4로 나누어주면 8이다. 따라서 가로 길이는 얼마다? 8cm이다. 확인해봤을 때 우리 가로 길이 x라고 났잖아. 가로 길이 8cm 맞네요. 대표 유형 5번. 이번에는 무언가 이제 부족하다 이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굉장히 잘 나오죠. 학생들에게 연필을 나누어 주는데 한 학생에게 4자루씩 나누어 주면 3자루가 남고 그 다음에 5자루씩 나누어 주면 7자루가 부족하대요. 이때 학생 수를 구하여라. 그럼 학생 수를 x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생각해봐. 내가 가지고 있는 연필은 일정해. 이 일정한 연필을 가지고 x명한테 4자루씩 나누어주냐 5자루씩 나누어주냐 그 차이거든요. 그럼 내가 4자루씩 나누어줬을 때 갖고 있던 연필수도 똑같고 5자루씩 나누어줬을 때 연필수도 내가 갖고 있는 건 동일하거든요. 두 개가 같다로 식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한 학생에게 4자루씩 나누어줬어. 그럼 몇 자루 나눠준 거야? 4x자루를 나누어준 거야. 그때 연필수 어떻게 돼요? 해놓고서 3자루가 더 있는 거야. 4x 개를 나누어주고도 지금 3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5자루씩 나누어줬을 때 나에게 있는 연필수. 어차피 똑같은 수의 연필수를 가지고 나누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5자루씩 x명한테 나눠주면은 5x개를 나누어줬어. 근데 지금 7자루가 부족한 거야. 7자루가 덜 있구나. 근데 이때 연필수나 이때 연필수나 같다. 로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좌변으로 x항, 우변으로 상수항 넘겨주면 4x-5x는 마이너스 7-3. 따라서 좌변 정리.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0. 따라서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누어주면 플러스 10이다. 확인. 내가 뭘 x로 놨지? 학생 수를 x로 놨지? x가 바로 학생 수구나. 몇 명? 10명. 끝.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이네요.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찬영이가 혼자 하면 3시간이 걸리고 민주가 혼자 하면 6시간이 걸리는데 이 일을 찬영이랑 민주가 함께 완성하는 데는 몇 시간이 걸렸을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완성한다라는 개념은 수가 1이 될 때로 우리가 어떤 일이 완성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혼자 했을 때 3시간이 걸린다는 거는 1만큼 채워나가려면은 1시간에 얼만큼 했다는 뜻이야. 그거부터 알아야 돼. 찬영이가 1시간에 하는 일의 양. 얼마냐면 3분의 1만큼 하는 거예요. 3분의 1만큼 3시간을 하면 3분의 1 곱하기 3, 1일이 완성되는 거예요. 또 민주가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 민주는 6시간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1시간에 6분의 1씩 6분의 1 곱하기 6시간 1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함께 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몇 시간이거든요. 이 몇 시간을 우리가 x라고 놓을 거예요. 그럼 찬영이도 3분의 1씩 x시간 동안 할 것이고 민주도 6분의 1씩 x시간 동안 해서 일을
완성시킨다는 얘기죠. 자, 그럼 식을 한번 풀어볼까요? 분수가 있으니까 양변을 분모를 최소 공배수로 한번 곱해볼게요. 6이죠? 6을 곱해주면 6 곱하면 약분돼서 2x, 6 곱하면 x, 양변이라고 했죠? 여기도 6을 곱해줘야 돼요. 따라서 3x는 6, 따라서 x는 2가 된다. 둘이 같이 하면은 2시간이면 이를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시간.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거속시랑 그 다음에 소금물 이런 문제가 나올 건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기로 하고 1차 방정식의 활용 첫 번째 파트까지 오늘 공부를 마쳤습니다. 선생님이 자막으로 숙제 내줄 테니까 그거 숙제 잘 하고 우리 월요일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